때는 바야흐로 1960년대 가난했던 조국을 뒤로 하고 가슴에 진하게 태극마크 새긴 채 독일로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한 종잣돈을 벌었던 파독 근로자들 되시겠다. 낯선 타지에서 긴 세월 이방인으로 살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둥지를 틀었다. 바로 남해 독일 마을에. 파독 근로자들은 꿈에 그리던 고국 산천에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의 남해표 독일을 만들었다. 그렇게 인생 산막 스타트! 상상을 했겠어 이렇게 노년에 살 수 있다는 게. 독일 마을에는 광부와 간호사의 절절한 이야기와 당시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전시관도 상시 대기 중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배 안 채워 가면 쓰나? 여기는 더군다나 수제 맥주예요. 거품 한번 찰지다. 본토 기술로 담근 맥주 한 모금의 반응은 역시 자동 탄성. 독일 하면 아무래도 소세지. 히힐립의 소맥. 탱글탱글하고 육즙 가득한 소시지와 청량한 맥주의 찰떡조합. 독일에서 물 건너온 안주 받고 맛대장 하나 더 간다. 다양한 국물을 넣어 맛과 향, 풍미까지 잡은 독일 정통빵까지. 비행기 타지 않아도 이 호사 누릴 수 있다. 보물섬 남해의 이색 매력 독일 마을로 출발! 오늘 요원들 준비 단단히 했어요. 서울에서 차로 5시간, 남해 독일 마을로 고고싱. 동틀 무렵쯤이면 밤잠 반납하고 새벽 운전한 보람 느낄 수 있어요. 청정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절경. 아우 눈부셔. 잠시 안구 휴식. 크고 작은 섬들이 몰려있는 남해는 멀리서 보나 가까이에서 보나 그림이다, 그림. 아니 저것은 전국 유일의 해상국도 클래스. 위풍당당 삼천포 대교를 시작으로 5개의 교량이 사천에서 남해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3.4km 이어진 교량은 남해 12경으로 손꼽히니 사진첩에 멋진 비유 남기려면 요 다리 모양 기억해요. 섬 구경, 바다 구경하며 달리다 보면 사람과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도 만날 수 있다. 바닷가 언덕 따라 물결 무늬 그리려다 만들어진 계단식 논. 산비탈을 깎고 깎아 108층에 걸쳐 논과 밭을 일구는 중이란다. 이름하여 다랭이 마을. 빼어난 장관 보고 눈 돌려보면 마침내 우리가 찾던 남해군의 숨은 보물이 보인다. 어디 입구부터 슬렁슬렁 걸으면서 구경해볼까? 2001년에 착공을 시작해 지금의 모습이 된 독일 마을. 어째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여기가 한국, 제르머니, 젊은이. 어우 헷갈려.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주택들과 남해 바다까지 그대로 액자에 걸면 이것은 예술이야. 대략 1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세워진 독일 마을. 자, 어디 한번 보자. 펜션을 겸하고 있는 주택들이 모여있는 중심부,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독일 냄새 물씬 나는 먹을거리 마실거리 모두 갖춘 맛집 로드 대기 중. 맛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오션 뷰는 서비스라죠. 마을 중심부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면 또 하나의 스팟 등장. 여기를 거치지 않고선 독일 마을 왔다고 할 수 없다. 50여 년 전의 상황을 재현해 마을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파독 전시관이 위치해 있다. 자, 이제 준비됐으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독일 마을 즐기는 히든 스팟 놓치지 말고 채널 딱 고정해놔요. 치마 관찰 스타트.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남해 독일 마을. 윗동네 독일 광장은 일본 5번 카메라가,
중심부 예쁜 주택가는 2번, 3번, 7번 카메라, 먹자 골목은 4번, 6번 카메라가 밀착 마크. 오전 8시. 아직 바쁠 것 없는 독일 마을. 마을이 한산할 땐 동네 한 바퀴 일단 돌아봐요. 그런데 혹시 눈치챘나요? 뭐죠? 여기도 빨강, 저기도 빨강. 독일 마을 지붕 색깔이 온통 붉은색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붉은색 지붕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민을 만나봐야겠어요. 때마침 이 마을 첫 번째 주민 발견. 독일 마을 지붕이 붉은색으로 깔맞춤한 이유. 2번 카메라 얼른 가서 물어봐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는 그 채널A 관찰 카메라 24라는 데서 나왔는데요. 근데 이 독일 마을 만들 때 왜 흰 벽에 빨간 지붕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독일 마을이니까 독일이 거의가 흰 벽에 북부 지방 쪽에 가면은 빨간 지붕이 많아요. 남부 쪽으로 가면은 뭐 회색, 검은색 이런 것도 많은데 특히 독일 북쪽 지역으로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흰 벽에 빨간 지붕 기와예요. 그 컨셉이 남해군에서 우리 독일 마을 집 지을 때 컨셉이 흰색 벽, 그 다음에 빨간색 지붕 이렇게 했어요. 토질 특성상 붉은 흙으로 기와를 만들어 지붕 색깔이 붉다는 말씀. 이렇게 색도 맞추고 독일 건축 자재로 집을 지어 제어머니 느낌을 또 했다. 어머어머, 독일이랑 똑같네, 똑같아. 감탄만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드론 카메라의 킹 오브 킹. 정뺨치는 대주택 포착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 분수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 아니고 분수 옆에. 아이고 이제 너였구나. 정원 한복판에 자리 잡은 스프링쿨러. 물 뿜어져 나오는 게 어휴 세다 세. 저 물줄기 하나로 여기 식물들 다 먹여 살릴 기세. 이렇게 강력한 물줄기 맞으면 장미도 파릇파릇. 어찌 장미만 맞을 소냐? 지나가던 1번 카메라도 물줄기 맞고 파릇파릇. 물벼락 시원하게 맞고 나니 정원사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예. 야, 이 마을에서 이렇게 예쁜 집이 있어서. 마을이에요. 네네. 이 마을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이 마을이 예쁜 이유는 마을 주민들이 집을 잘 가꾸고 또 독일에서 오래 살아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법을 여기서 그대로 연장해서 저 집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그래서 아마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21년 유학 생활을 한 정동양 씨. 파독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베를린에서 가꿨던 그대로 남해의 정원을 만들었단다. 독일 모습 그대로 본떴다는 정원. 사시사철 꽃 보고 싶어하는 아내를 위해 심은 알록달록한 꽃들. 각종 나무까지 정원에 꼿꼿이 몸을 세웠다. 이 정원 보며 차 한잔하면 그야말로 힐링. 정원 넘어 남해 바다 보면 더블 힐링. 이 마을 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정원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 독일에서는 이렇게 집마다 정원 있는 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개인 주택에는 근본적으로 정원이 있습니다. 작지만 자기 정원이 자기 개인의 자연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동화되고 또 그 자연은 자연에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주고받는 그런 재미, 그게 집을 가꾸는 묘미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 마당이 있다면 독일엔 정원이 있다.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한단다. 꽃나무를 키우는 화원에서 각종 채소를 키우는 채원까지 남 가는 대로 가꾸는 것. 그런데 열일하던 드론 카메라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어디 보자. 아니 저 주택은 지붕 색깔이 초록. 혹시 독일 주택이 아닌가? 가까이에서 확인해 보자.
독일 국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니 독일 주택이 확실한데 닮은 거라곤 지붕 모양뿐 색깔은 남만 봐도 아니올시다인데 집 입구 한가로이 걷는 한 신사. 집주인 스멜 나니까 얼른 가봐라 3번 카메라. 안녕하세요. 여기는 좀 어떤 곳인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브레멘 하우스. 7때부터 이제 독일을 상징하는 집이니까 제가 이제 브레멘에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 아들은 거기 살고 있어요. 아, 브레멘이 독일의 북쪽에 있어요. 거기에 그 관공서나 시청이나 모든 건물의 지붕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브레멘 주요 건축물 지붕은 초록초록해요. 저 지붕들은 기와가 아니라 구리, 즉 동판으로 만들어졌대요. 동판 지붕은 세월이 흐르며 산화해 초록빛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집은 브레멘 지역 건축물을 모델 삼아 지은 주택이라는 거. 이제 시청자도 다 안다. 독일의 머스트 헤브 아이템 정원. 소나무와 꽃을 중심으로 가꾸고 독일 느낌 팍팍 나는 호두까기 병정 세워 놓으면 이 집만의 정원 완성. 이제 본격적으로 집 구경 한번 해볼까? 브레멘 느낌 살려 다락을 만드는 대신 천장을 높이고 큰 창문을 곳곳에 배치해 집을 환하게. 독일에서 사용하던 가구도 그대로 들고 와 집안을 채웠다. 집 설계할 때부터 가장 많은 공을 쏟은 것 바로 끝내주는 전망. 남의 국수산 자락에 보이는 마운틴 뷰. 요걸 매일 보고 산답니다. 혹시 꽃인가요? 사람인가요? 빨강, 노랑, 초록. 자기 주장 강한 색깔 멋지게 소화하는 여성 발견했어요. 저기가 어딘고 하니 우리가 한참 봤던 주택 옆에 웬 가게가 있었네. 일단 돌격 앞으로. 구경 온 손님들 홀리는 딱 봐도 물 건너온 아기자기한 소품들. 갖고 싶다 노란 소품. 그런데 한쪽 벽에 존재감 뿜뿜 뽐내주는 저것은 집 앞에서 찍은 부부 사진. 커플템 모자로 부부팁 팍팍 냈다. 의상이 엄청 네. 예쁘세요. 이렇게 드레스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액세서리도 그렇고 되게 예쁘세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독일 옷인데 이게 네. 독일에서 이제 입던 건데 내가 40년 살다 왔어요. 예. 40년이나요? 예. 파독 광부 간호사. 우리 집 양반이 광부로 가셨고 네. 2년 후에 이제 내가 따라갔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 과거 1인당 국민소득 60-70달러로 빈곤했던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였다. 반대로 독일에선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광부 7,936명, 간호사 11,057명은 독일행을 택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고된 허드렛 일을 도맡고 평생 쥔 적이 없던 삽을 매일같이 손에 들어야 했던 우리의 젊은이들. 더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회사원이었던 김두한 씨는 아내와 딸을 두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독일로 향했고 그대로 정착했다. 세 가족이 함께 독일에 모이기까지 5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다. 내가 간 거는 1970년 12월 9일 날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전세 비행기 그 독일에서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12월 9일 날 출발했죠. 처음에 와서 광산을 내려가는데 800m. 제가 내려가서 일할 때는 800m였어요. 거기 가면 이제 다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런닝만 입고 장화 신고 그러고 일한다고 장비 끼고. 그러면 땀이 장화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장화 벗어서 또 쏟고 그리고 장화 신고 그러고 일했어요. 그 돌 탄 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담으려고 그러면 이리 기울어지고 쏟고 이리 기울어서 쏟고 내가 나중에 막 울고 그랬어. 우리 애들이 가서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처음에. 일이 안 되니까 안 잡히니까. 희망의 땅이었던 독일. 그곳에서 그는 40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왔다. 가장이기 때문에 힘든 일도 버텨야만 했던 지난 세월들.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독일에 가서 산 날짜가 더 길어.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사는데 아이 거기 생각이 요만큼도 안 나네. 더 오래 살았는데 우리 애들도 거기 다 있고 그런데 상상이나 했겠어. 이렇게 노년에 살 수 있다는 게 참. 제 나라 두고 타양살이로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잊을 만큼 독일 마을에서의 삶은 그에게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 독일 마을 중심부를 관찰하던 관찰 카메라 팀. 이때 친절히 요원들을 맞이하는 주민이 있었으니. 근데 저것은 영어요, 독일어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셨으면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지. 염치 불고 실례 좀 하겠습니다. 계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와, 안녕하세요. 거기 슬리퍼 하나씩 신고. 네. 노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인 듯한데.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잤어요. 46년째 독일인 남편과 살고 있는 타이스 여사. 이게 내가 녹음한 거. 하루 시작에 음악이 없다는 것. 그것은 팥소 없는 찐빵, 오아시스 없는 사막, 물 없는 호수, 김 빠진 콜라, 또 뭐가 있더라. 여하튼 언제나 음악과 함께 한다는 부부. 성악 꿈나무였던 아내의 노래를 들으며 남편 바쁘다 바빠. 아침 식사 거르는 법이 없는 부부의 식탁. Auch viel Luft, das ist wichtig. 한국인은 밥심인데 독일인은 빵심? 독일에선 밥 대신 빵 먹는 거 다 아시죠? 빵에 곁들이는 반찬, 난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 이거는 무화과잼. 우리 정원에서 나는 거다. 이거는 자두. 밥 대신 빵, 거기에 여러 잼을 반찬 삼아 먹는다는데 이게 또 보통 잼이 아니란다. 웬만한 어떤 음식들은 다 정원에서 나온 것들 직접. 웬만한 게 아니라 거의 다. 거의 다요? 네. 독일식 아침의 정석. 호밀빵에 직접 키우고 셀프로 만든 잼을 쓱쓱. 유산균을 넣어 발효한 우유까지 얹으면 맛도 영양도 다 잡아버렸어. 그리고 이 계란은 네. 아침에 먹는 프리스틱 계란이라고 그래. 이거 잘라,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 반숙한 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숟갈로. 영양 생각해서 골고루 먹어야 진정한 건강식의 완성. 달걀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 2017년 기준 독일 마을엔 독일인 남편, 파독 간호사 아내 6커플이 있어요. 타이스 부부도 그중 한 커플이래요. 파도 간호사 생활로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정말 천사라고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하지. 직업적 면에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한다 그거야. 자기 일에 충실히. 시간 남은 나는 그 환자들하고 대화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저 환자들한테 백금 다이아 관절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우니까. 고마움을. 그렇지. 고마웠고 이게 정말 했지. 여기서부터 나오는 마음.
파독 간호사로 선발되는 것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가능했던 일. 대학교 졸업 후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녀는 37년을 독일에서 살다 남편의 배려와 응원 덕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 우리 남편하고 사귈 때만 해도 내가 퍼펙트로 독일말을 못했지. 내가 독일 69년도에 가가지고 72년도 결혼했으니까 3년밖에 더 됐어요. 나 한국말 못해요. 말문 막히자 일단 몸부터 움직이는 남편. 사진 보여준다. 부부의 옛 사진은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거실에 두고 53km 간격을 두고 우리 새겼어. 그래서 주말에만 만났어요. 평일엔 일, 주말엔 달콤한 데이트. 남편 덕에 행복을 알게 됐다는 아내. 처음 만났을 때 두 분이 그때 어땠는지 다른 문화가 만났잖아요. Mentalität ist anders. 생각하는 게 우선 틀리더라고. Erstmal Ego. 아이고 그랬지. 처음에는 Aber man hat sich gleich verstanden. 서로 금방 통했다고. Irgendwie.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 모든 것이 달랐지만 이제 눈빛만 봐도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다. 아내가 독일에서 살았으니 나도 한국에서 살겠다며 은퇴 후 남해로 온 로맨틱 가이. 집안 곳곳엔 독일에서 쓰던 손때 묻은 가구와 소품이 가득한데 아내가 가장 처음 소개하고픈 것은 바로 아침 여름에 햇빛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열이 들어와. 그 태양을 가려주면 그늘을 만들어주면 4도 5도가 내려가거든. 그래서 이거로 막아줘. 이거로 그늘을 만들어줘. 햇볕 가리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 쑥 내려가는 요 창문도 메이드 인 저머니. 해야 돼요. 이렇게 열고 이걸 돌려서 이렇게 기대 넣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창문 안만 해도 이게 통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스팀 난로를 여기다가 해. 창문에다 항상 독일엔. 실내 온도 유지 비법은 바로 찬 공기 막아주는 전기 스팀 난로. 그래도 전기로 하는 것보다 참나무를 떼서 난로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이게 더 경제적이고 뜨뜻한 게 더 좋아. 담배같이 타. 앞에서 뒤로 타. 이 겨울에 이거 24시간 한 번도 불 안 꺼져. 나무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겨울철 난로 하나면 난방비 줄이면서도 따스하게 보낼 수 있다는데 한겨울에도 철저히 절약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독일식 난방법. 그러니까 음식 문화, 뭐 이런 건축 문화, 이런 환경 문화, 뭐 이런 생활 문화 이런 거를 독일에서 정말 본받을 게 많아요. 난 그래서 그걸 다 배워서 그걸 내 몸에 익혀가지고 왔어. 익혀봤어. 독일에서 생활하던 방식 그대로 사는 모습 잘 봤습니다. 낭쾌! 독일 마을 면밀히 관찰하다 보니 이제 관광객 몰릴 11시예요. 아니 그런데 독일 마을 들어오는 차마다 쌩하니 아래 동네 지나치고 한 곳을 향해 일제히 달린다? 다들 어디 가세요? 마을 위쪽 독일 광장 쪽으로 가요. 넉넉하게 구경하라고 공짜 공영 주차장 준비했어요. 관광버스부터 승용차까지 이야 꽉 찼네 꽉 찼어.
반갑습니다. 우리 악수 한번 하면 안 될까? 아, 가능하죠.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관찰 카메라. 우리는 저기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요? 네, 우리 11위 동창들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 많이 와서 광부하고 광부하고 그네들이 분들이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어렵게 살다가 고향이 돈 벌어가지고 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터를 잡는 곳이 이것인데 이제 한 분 두 분들 소문이 나고 여기 공기도 좋고 또 바다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마을이 이루어졌다. 33동이랑 있네. 웰컴 아니지 웰컴엔 환영합니다. 오자마자 해야 할 것은 무엇? 나 지금 독일 마을이다 알려줄 나인 듯 나 아닌 나 같은 인증샷 필수. 이곳이 남해인지 독일인지 한국인지 유럽인지 이국적 매력 가득 담고 싶다면 독일 주택 배경으로 찰칵 추천해요. 사진 한바탕 찍고 나서 관광객들 원웨이로 돌진. 거주지 몰려있는 중심부 위쪽 독일 광장이에요. 여기에서 독일 마을 관광 시작한다 해도 과언 아니에요. 독일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마을 전망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목적지 전망대 아니고 저 건물 바로 2014년 개관한 남해 파독 전시관 되겠다.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그 시절 모습과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곳. 전시관을 들어서면 당시 광부들이 매일같이 드나들던 갱도를 재현한 길이 가장 먼저 마음을 울린다. 어두컴컴한 지하 몇백 미터 아래에서 작은 불 하나에 의지해 삽을 들었던 지난날. 호호대부터 옷과 신발, 실제 손에 들고 썼던 각종 장비들. 파독 근로자들이 기증한 물품들은 그 시절을 가만히 증명하고 있다. 두 손으로 들기조차 힘든 장비로 쉬지도 않고 일했던 광부들의 노고가 녹아있는 전시관. 관광객들 사이에서 무엇 하나 놓칠세라 꼼꼼히 전시물을 읽고 있는 파독광부 김두한 씨. 파독광부로 일한 지 반백년 가까이 흐른 지금 그는 그때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가 앞장서 소개한 것은 당시 사용했던 인사말. 이게 글릭아우프 여기 써 있는 게 글릭아우프 이게 뭐냐면 행운을 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가서 광산에 들어가서는 인사가 뭐 구텐 모르겐 구텐 타 구텐 아벤트가 아니라 글릭아우프야. 무조건 글릭아우프. 지하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어떤 사고가 날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는 그 인사법이 글릭아우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험한 일터. 매일같이 동료의 부상과 죽음을 목격한 파독 광부들이 주문같이 외웠던 글릭아우프. 그래 저거 한국 사고. 고향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편지. 편지에 편지 써가지고 보내면은 2주 걸리고 2주 후에 받고. 어머니 아버님이 주로 편지에 어떤 내용을 많이 적으셨어요? 글쎄 잘 있냐고 모르고 쓰는 거지. 파독 광부 노동 계약 기간 동안 보지 못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작은 편지지에 꾹꾹 눌러 담은 글. 하지만 파독 근로자들은 고되고 힘들어도 근면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렇게 제작진 마음이 촉촉해져 있을 때 간호사 전시물을 둘러보는
외국인 등장. 아니 외국인이 왜 이곳까지? I'm from Tugil, Germany. Yeah. In Germany, we read many things in the newspapers. Yes. And so my wife will see this because she was a nurse in Germany. She comes with this airplane. 아, 파도 간호사 독일인 부부. 잠깐 한국에 들어온 틈타 전시관을 찾았다는데. 혹시 그 파도 간호사를 가시게 되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아, 결심한 거는 뭐 그 당시 대부분 그랬잖아요. 뭐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뭐 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정에 좀 도움, 부모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팔남매를 키워야 했던 부모님을 위해 독일로 떠난 파도 간호사. 성금 병로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가족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 돈 보내는 게 가족은 그렇게 일해 막내 동생까지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럼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내 손에 딱 들어오는 게 600유로 정도, 마르크 정도 됐는데요. 나도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50마르크만 떼놓고 한국에 거의 다 붙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도 없이 야근해 가며 악착같이 모아 송금한 종잣돈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를 차지했었다. 그녀는 다시 찾은 고국에서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며 추억한다. 낮 12시. 전시관 관람으로 파도 근로자 정확히 알게 됐다면 It's 먹방 타임. 줄임배 달래줄 곳 찾아봐요. 전시관에서 마을 아래쪽으로 약 600m 이동하면 다음 관찰 스팟 보인다. 바로 독일 현지 음식 맛볼 수 있는 먹거리죠. 그럼요. 여행에 먹거리가 빠지면 안 되죠. 지나가던 사람 발길 붙잡는 곳. 아니 왜 저기만 사람이 많아? 뭐가 있나 봤더니 소시지. 지글지글 소리에 한 번, 고등통한 자태에 두 번 말하는 소시지. 이미 여러 골렸다는데. 네 살인데 이거 먹어도 돼요? 예, 먹어도 되죠. 짠! 이게 뭐 우리나라 소세지랑 좀 달라요? 글쎄 조금 다르네요. 더 식감이 더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우리나라 소시지와 식감이 다르다? 겉만 봐선 잘 모르겠는데. 이건 독일 마이스터가 만드는 소시지고요. 이거는 94%예요. 그래서 고기가 돼지고기의 육질이 그래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가 많이 들어가요. 독일 하면 소시지, 소시지 하면 독일. 겨울이 긴 독일은 저장 음식으로 소시지를 먹어요. 동네마다 소시지가 달라 무려 1000가지 종류가 있대요. 부위별로 자르고 남은 돼지고기를 창자에 넣어 만든 것이 소시지의 유래. 검소한 독일인들의 절약 정신까지 엿볼 수 있어요. 재료 고유의 맛을 중시하다 보니 육질 본래의 쫀득함을 느낄 수 있다. 또 돼지고기 함량이 높아 육질이 제대로 살아있다는 거. 우리나라에 김치가 있다면 독일에 소시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지. 그런데 거치킴에 포착된 수상한 행동. 아니 저 들고 간 소시지 어디 갔어요? 소시지를 넣어서 이렇게 따르르 씁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가게밖에 없을걸요. 이거 기계 갖고 왔어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애지중지 모셔온 소시지 써는 기계. 근데 기술력 하면 독일 아니에요? 소시지 모양이 하나같이 다른데? 기계가 썰었는데 모양이 불규칙하네요. 원래 매끄리하게 썰리는 것보다 타닥타닥 썰려야지 더 맛이 있답니다. 식감도 좋고요. 마이 사장님의 사투리만큼이나 푸근한 소시지 스타일. 아니 근데 소시지는 썰어놓고 끝. 사장님 바쁘신 가운데 가만 보니
소시지에 뿌릴 소스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 빨간 맛 뽐내는 이것은 바로 독일표 카레 케첩 소스. 그거는 독일에서 갖고 오신 건가요? 네, 이거는 독일에서 가져왔어요. 기본 베이스가 될 카레 케첩 소스에 사장님이 수많은 실패를 거쳐 찾아낸 비율로 재료를 섞어주면 궁극의 소스가 탄생한다. 놓아서 이제 시중 소스를 그대로 쓰지 않고 한 번 더 사장님의 손을 거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독일 소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맛을 보면 좀 느끼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재료를 좀 더 넣어서 한국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한 거는 좀 덜 느끼하죠. 한국인의 입맛까지 고려해 식빵과 곁들여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 사라져도 모르고 둘이 먹다 둘 다 사라져도 저승에서 하이파이브 할 맛 나는 독일의 국민 간식 커리부어스트 완성돼요. 독일 커리 음식 대표 커리부어스트. 어떻게 하면 세상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보자. 잘 구운 빵 행렬 비율 맞춰 잘라서 소시지와 함께 금방 만든 소스 콕 찍어서 그대로 냠냠. 진짜 괜찮아요. 식감도 너무 좋고 맛도 제가 먹어본 소시지 중에 거의 막 탑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커리 소시지도 좀 특별해가지고 진짜 좀 이국적이면서도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커리에만 빠져있지 말아요. 또 다른 강정 메뉴 있으니까요. 지나가던 관광객 후각 제대로 자극시킬 빵까지 동원돼요. 노릇하게 잘 구운 빵에 아삭한 식감 더할 양배추, 독일에서 공수한 머스터드 소스 한 줄 깔아주고 살통통하게 오른 소시지 끼우면 이것이 바로 독일표 핫떡이란 말씀. 독일표 떡볶이이자 스트리트 푸드의 끝판왕. 먹고 싶다. 보통 독일에서 브라트워스트 그러면 브라텐 굽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소세지를 구운 거를 브레첸이라는 빵 속에다가 소시지를 넣어서 주는 건데 아침에는 보통 이제 브레첸에다가 뭐 소시지나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편이고 이게 조금 소스가 들어가거나 이런 음식은 간식으로. 국민 간식 부어스트 한 입만 먹어도 여기가 독일인지 남해인지 정체성 혼란오는 그 맛 놓치지 마시길. 육류로 배 든든히 채웠으면 떠나보자. 독일 마을표 먹거리의 세계로. 어머어머머 나 찾았다. 내 사랑 찾았다. 가던 발길 사로잡고 눈길 멈추게 하는 간판 발견. 어디 보자. 수제 맥주 공장은 뭐가 다른지. 일단 점심 식사 피크타임 맞은 매장.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손님 많다. 매장 앞 일렬로 차르륵 늘어선 관찰 포인트 포착했어요. 그렇지. 맥주 하면 이 크리미한 거품 입을 덮어주는 게 포인트. 이것이 바로 눈으로 먼저 마시는 독일 마을표 수제 맥주 되겠다.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테이블마다 주문 행렬 이어지는데 뭐 맥느님의 맛 안 봐도 비디오지만 그래도 들어볼까요? 깔끔해. 맛보지 못하는 처음 경험. 이렇게 향을 맡아봐요. 보통 독일 사람들 하면 어떤 맥주를 주로 드시나요? 보통 독일 맥주라가 밀맥주를 연상시키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쓴맛이 좀 적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면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부드럽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한 모금 머금으면 바나나 향, 과일 향 맴돌고 부드러움 극대화해 에브리바디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집 밀맥주의 특징. 근데 이거 어디서 만들어 봤더니 매장 지하에 자리 잡은 맥주 공장. 공장을 가득 채운 은빛 통들.
여기에 다 맥주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아유, 나 어떻게 가슴이 터진다 터져. 여기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는 다른 맥주와 무엇이 다를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독일식 수제 맥주예요? 저희는 보리를 독일에서 전량 수입해서 그 독일식 양조 공법으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식 양조의 핵심.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로 품질 높은 맥주를 만들어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독일식 수제 맥주가 완성되기까지는 약 한 달. 인내를 쓰고 맥주는 달지어다. 자, 이렇게 맥주 만드는 방법 알아봤으니 이제 찰떡궁합 안주 맛볼 차례. 그러고 보니 비슷한 비주얼 요리가 테이블 차지하고 있다. 치맥, 소맥을 이어 신박한 안주는 있잖아. 윤기 흐르고 있잖아. 잘잘 흐르잖아.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10점. 비주얼은 일단 합격. 근데 저 요리 도대체 뭐냐? 답은 이 안에 있다. 주방 급습에 나섰더니 뭐라 저게 뭐람? 좀처럼 짐작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체 발견. 이거 뭔가요?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아이스바인을 만들 돼지 앞다리고요. 네, 핏물을 빼고 저희가 털을 제거를 할 겁니다. 아이스바인, 돼지 정강이를 삶아 요리한 독일의 대표 음식이래요. 이름도 처음 듣는 시청자 위에 만드는 방법 쭉 지켜봤어요. 새로운 음식 알게 되는 즐거움 같이 누려봐요. 깨끗하게 씻은 돼지 앞다리는 진한 육수에 투하해 잠시 대기. 아니 저것은 어째 익숙한 저것을 아낌없이 붓는다. 셰프님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매장에서 팔고 있는 밀맥주고요. 네, 맥주에 재우면은 이제 고기의 잡내도 없어지고요. 고기도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서 맥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독일식 방식인가요? 네, 독일 북부식 방식이고요. 이렇게 재웠다가 고기를 삶게 되면은 이제 안에까지 맥주 향이 배게 돼서 더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윽한 맥주향 뵐 수 있도록 만 이틀 동안 꼬박 재워둔 돼지 앞다리. 진한 육수 사우나 마치고 구릿빛 피부 인증한다. 잡내 제거하고 육수 맛 쏙 빼인 돼지 앞다리는 야들야들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6시간 동안 삶는 과정을 거친다는데 이것은 요리에 탈을 쓴 정성이잖아. 푹 익어 모락모락 김나는 돼지 앞다리 건져 으깬 감자, 독일식 양배추 절임을 곁들이면 지금 여기는 이곳이 바로 독일. 고기 한 점에 맥주 한 모금 하면 이것이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음식 맛본 손님 테이블도 화기애. 아니 근데 저 뼈가 얼굴보다 크겠어요. 지금 막 들고 뜯으신 게 뭐예요? 독일 그 돼지고기 족발. 궁합이 잘 맞아. 약간 맥주가 약간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단짠. 짭조름한 아이스바인, 달콤한 풍미의 흑맥주 추천해요. 독일 마을 머킨리스트 찾아 5번, 8번 카메라. 독일 마을에서 900m 떨어진 곳으로 출발. 소시지 앤 맥주, 머킬리스트,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끝인 줄 알았다면 오산. 독일 마을에서 찾은 나만 알고 싶은 가게. 친절히 알려는 드릴게요. 빵의 나라로 불리는 독일. 밀가루만 쓰는 게 아니라 각종 곡물 써 건강까지 챙겨요. 이 집에서는 천연 발효종을 써 건강 따따블로 챙긴대요. 독일 맛 그대로 재현한 이곳. 이 독일 마을 사는 독일인들에게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라는데. 아니 그 와중에 도대체 뭐부터 먹어야 돼? 어떤 빵 사러 오셨어요? 슈톨렌, 유자 슈톨렌 사러 왔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이게 바로 슈톨렌.
진하게 내린 차와 먹어도 위스키 와인과 먹어도 찰떡이라는 독일 전통빵. 뭐 언제 먹어도 맛있단다. 그럼 슈톨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 30분 가까이 치대야 반죽 좀 했다 한데요. 팔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혹시 숙성 기간도 있나요? 숙성 기간은 이제 짧게는 12시간. 짧게는 12시간? 예, 예. 길게는 36시간, 48시간까지. 와. 예, 길면 이게 좀 뭐랄까 바삭바삭해지는. 우리나라는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잖아요. 예, 예. 독일은 어때요? 독일은 이제 끝은 거칠고 안은 부드러워요. 예, 예. 그 특징 그대로 볼 수 있는 빵 여기 있네. 고온에서 빠르게 구워낸 식사빵 브레첸.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한 독일빵의 정석. 슈톨렌 만드는데 없으면 아주 곤란한 재료 있어요. 예. 이게 빵 반죽이에요? 아니 반죽은 아니고 이제 빵을 만들 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예. 한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이게 독일에서는 그 아기 예수를 상징한다고 해서 이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아몬드 페이스트.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슈톨렌에 들어가면 더 딜리셔스. 슈톨렌이 아기 예수의 요람이라면 마지페는 아기 예수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근데 요람에 콕콕 박혀있는 저 재료들의 정체는 어마어마하게 쌓인 절임 과일들. 사장님이 일일이 정돈하고 있다. 다 직접 절이고 말린 과일들. 이거는 지금 이 과일이 총 12가지예요. 오늘은 호두, 아몬드, 여기 있는 피칸, 과일 12가지를 많게는 6개월까지 숙성을 시키고 보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먹는 빵이라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럼에 과일을 절인다. 그렇게 견과류와 건과일 재료들 넣고 숙성시키면 반죽 완성. 자, 이렇게 사장님의 손끝에서 탄생한 슈톨렌 반죽들. 맛있게 구워져라. 아주 맛있게 구워져라. 주문 한번 외우고 빵에 갈색빛이 돌도록 고온에서 구워주면 입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슈톨렌 완성. 재료 아낌없이 들어간 슈톨렌. 얇게 슬라이스해 그 맛 즐기며 먹으면 된대요. 독일 마을에서 슈톨렌 한 조각 어떠세요? 구수한 빵 냄새가 골목까지 번지고 있을 때 손님 등장. 근데 빵은 보지도 않는다. 이미 가게 안쪽에는 밥상 아니지 빵상이 차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식사하시는구나. 식사빵에 버터, 치즈, 소시지, 잼. 그러면 간단 독일식 빵상 완성. 야무지게 빵 베어 먹는 손님. 어째 하루 이틀 먹는 빵상이 아닌 것 같은데. 주력 메뉴 슈톨렌 가져와 봅니다. 혹시 얇게 썬 빵만 보고도 아시리려나? 이거를 크리스마스 때 여기 이거 없으면 안 돼. 독일에서 할 때. 이 집에서 만드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나 요것만. 어머어머, 나 촉 되게 좋아. 진짜 독일에서 온 손님들. 독일에서 먹는 슈톨렌과 차이가 느껴질까? 독일인 신사분께 조심스레 여쭙다. It's like original, as I know from Germany. So it's very good. And usually in Germany we eat at Christmas time. Therefore is the name Christstollen. 독일인도 인정하는 빵. 먹힌리스트에 빼놓으면 흥칫뿡. 먹거리 한바탕 즐기고 나니 남해 바다에 낙조 내려앉을 시간. 그 풍경 감상하다 보면 어느덧 독일 마을 하루가 저물어간다. 독일 마을에 구경 온 손님들에게 한바탕 문화를 알려주던 주민들도 한숨 돌리는 저녁. 오후 7시.
성 같은 독일 주택 정원 아직 불밝힌 시간. 저녁에도 바삐 움직이는 여사님. 독일 마을 성에 초대받은 관찰팀. 뭐 하시나 봤더니 저녁상 차리는 중. 이게 바로 독일 가정식. 침 고이는 비주얼 어디 본격 탐구해보자. 독일인들은 소보다 돼지 선호해 돼지고기 요리 종류 많아요. 독일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감자예요. 사이드 메뉴 아니고 주 메뉴예요. 고기, 감자, 빵 주로 3가지로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포인트. 이름 뭐예요 이게? 슈바이네 브라텐. 한국말로 말하면 돼지고기 볶음? 자주 드세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독일에 살찌게요. 가끔씩 먹고 직장에 다니면 이제 거기는 독일 음식이니까 직장에서는 이제 점심에는 독일 음식을 먹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다른 독일식 밥상이다. Guten Appetit. Guten Appetit. 자, 위하여 하나. 짠. 독일에서 물 대신 마신다는 맥주도 빠질 수 없다. 오늘 뭐 특별한 날이에요? 왜 이렇게 독일 음식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 베를린이에요. 태어나서 한 곳에. 그 가끔 이 시간이 나고 짬이 나면은 그 독일 생각이 싹 스쳐가요. 독일에서의 추억이 떠오를 때면 한 번쯤 차려보는 독일 가정식. 21년 동안 부부의 식탁을 채운 독일 음식은 이제 특별한 날에만 먹는 만찬이 되었다. 다른 파독근로자 부부의 저녁 밥상은 어떨까? 40년 독일 생활했던 부부, 독일 반찬 있다? 없다? 익숙한 저 비주얼, 소시지 말곤 완전 한국 밥상. 독일에선 재료를 구할 수 없어 꿈에서만 먹어야 했던 동치미. 좋은 날에만 가끔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 달걀찜. 한국에선 매일같이 먹어 질리기까지 했던 누른밥도 독일 가서 보니 최고의 음식이었다고. 나이 먹어서 고국에 왔을 때 올 때는 이 누른밥 생각이 간절하더라고. 이 날씨만 좀 바람 불고 썰썰하면은 누른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온돌방하고.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집에서 이렇게 부인이 해주는 밥 먹으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나이에. 독일에서 먹지 못했던 한국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고향에 온 기분을 느낀단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 테마도 그리웠던 그 밥상. 희망을 찾아 독일로 떠났던 이들. 이제 그리움을 따라 고국 남해로 돌아왔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함께한 동반자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남해 독일 마을에서의 관찰 종료. 남해가 유자의 시베지예요. 제일 먼저 장보고가 이제 씨앗을 들여서 심은 게 이 남해 땅이에요. 유자차를 시원하게 되게 먹는 슬러시로 먹는 느낌?